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3 불균일 상태에서의 길이 변화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균일 상태에서의 길이 변화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결국에 각 구간별로 나눠서 그 구간 중간에 발생하는 내부 충격들을 가지고 각 구간별 늘어나는 길이를 다 구하면 그 늘어나는 길이를 합하면 전체 늘어나는 길이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각 구간별로 면적이 다를 수도 있고 각 구간별로 산성 계수가 다를 수도 있지만 각 구간별 늘어나는 길이식 늘 이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는 이 식 P는 힘인데 내부 충격의 경우에 이제 N으로 표현을 했고요. 각 구간에 이 식을 대입을 해서 다 더하면 된다 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조금 더 이제 더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하중 또는 치수를 가진 봉에 대해서 늘어나는 길이를, 변화되는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앞에서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구간이 있었죠. 그 봉에 구간이 있고 치수가 구간별로 딱딱딱 끊어져서 변하고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각 구간별로 이렇게 힘들이 있었지만 힘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연속적으로 힘이 발생하는 건 아니었고 각각의 경계에서 힘이 발생을 했었죠.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게 보시면 치수가 연속적으로 서서히 감소하거나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가 이 봉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반지름이 연속적으로 가늘어지고 있죠. 그리고 힘이 어떤 한 지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PB는 끝점에만 발생하는 힘이고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과 동일하게 끝점에만 발생하는데 이 이 축을 바탕으로 PX라는 힘이 연속적으로 모든 점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X라는 건 어떤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함수냐면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X의 거리에 따라 각 거리에 따라 P라는 힘이 다르게 다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에 이 전체 봉의 L이라는 길이였던 봉이 얼만큼 길이가 변화될까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는데 아주 미소한 구간에 대해서 늘어나는 길이를 구하면 결국에 각각의 아주 미소한 구간별로 늘어나는 길이를 다 구해서 합하면 결국에 전체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었던 거는 어떤 딱 눈에 보이는 정확한 구간별로 3개면 3개, 4개면 4개로 나누어서 각 구간별 늘어나는 길이들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됐지만 변화된 길이를 이 경우에는 연속적인 경우에는 아주 미소한 부분에 변형된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합치는 방법. 다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통해서 늘어난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C, 이 중간 C인 부분을 한번 뚝 잘라봤어요. 뚝 자르면 여기에 일단 내부 충격이 NX가 있겠죠.
nx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부 충격은 x에 따라 다 변화하기 때문에 nx로 둔 거예요. 함수로.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바로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애를 이렇게 띄어내면 이런 아주 얇은 애가 나오겠죠? 이렇게 얇은 애가 나오고 이 얇은 아이의 이 길이는 dx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주 미소 길이를 dx라고 표현을 했고요. 내부 충격이 이쪽으로 nx가 발생하면 반대쪽으로도 nx가 발생을 해야겠죠? 그래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긴 하지만 아주 작은 dx로 잘랐을 때는 이 c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동일한 길이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반지름과 여기 반지름 동일한 직사각형 모양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균일한 거죠, 단면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냐면 워낙 아주 작은 길이로 잘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요거를 이제 미소 요소라고 했고요. 이 미소 요소의 신장량을 구하면 이 미소 요소 dx의 신장량을 구하면 d 델타라고 합시다. 원래는 전체는 델타라고 하지만 미소 변화량은 d 델타라고 하고, 그럼 델타의 식이 원래 2a분의 원래 n l이었죠. 그러니까 이 n은 이제 내부 충격일 때 p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걸 그대로 하면 2고 동일한 재료니까 탄성 계수는 똑같으니까 2겠죠. 근데 단면적은 a가 아니라 ax. 왜냐면 x에 따라 그 거리에 따라 얘의 단면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x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ax라고 함수로 주어졌고요. 내부 충격도 nx. 거리에 따라 내부 충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l은 전체 길이가 아니라 요 미소량의 길이가 dx. 그래서 이 미소 요소가 변화된 길이는 2 곱하기 ax분의 nx 곱하기 dx가 된다.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원래 기본 식을.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미소 요소의 늘어난 길이니까 전체 늘어난 길이는 전체 델타는 x를 0에서 l까지 0에서 이 l까지 적분을 한 거다. d 델타를. 그러면 이 델타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0부터 l까지 2ax분의 nx 곱하기 dx를 적분한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중이 변하거나 치수가 변하는 봉은 다음 같은 식을 통해서 변형된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해석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이제 물체에 따라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가진 경우는 나중에 컴퓨터를 통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기도 합니다. 저희는 고체역학 이 책에서는 다 손으로 푸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예제 2.4를 한번 풀어보시면 오늘 한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A 공을 보시면 단면적이 끝단에서는 db고 단면적이 아니라 지름이 그리고 A점에서는 da고 그리고 전체 길이는 l이고 근데 힘이 요 끝에만 주어져 있습니다. D. 얘는 지금 앞에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내부에 연속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내부에 연속적인 힘은 없는데 대신 연속적으로 지름이 변화하는 봉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 하중 P에 대한 봉의 신장량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니까 쭉
제로가 될 때까지 줄어든 모습을 이렇게 확장해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원점으로 삼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삼고 길이를 여기서 A점까지의 길이를 LA라고 했고요. 그 다음 B점까지의 길이를 LB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길이 여기 L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DA는 여기에 해당하고 DB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미소 요소까지의 거리를 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미소 요소를 이렇게 자르려고 한 거예요. 이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이 X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끝점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름이 여기는 DA, 여기는 DB면 여기는 DX라는 값이 되는 거죠. 함수죠. 그래서 X 값에 따라 D는 변화하는데 여기의 길이,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DX일까요? 여기의 길이가 DX일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작은 길이로 dx라는 길이로 자른 거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 앞을 dx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x까지의 그 떨어진 거리의 이 지름이 d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d에 의해서 변화된 신장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딱 보면 어떤 삼각형이 보이나요? 그렇죠. 큰 삼각형 LB분의 LA는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LB분의 LA는 모분의 모 DB분의 E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x만큼 떨어진 점 여기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음과 같은 닮음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겠죠. DA분의 DX는 뭐분의 LA분의 X. 그렇죠? 그래서 요 작은 삼각형 그리고 요 중각 삼각형의 닮음의 비를 가지고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DX는 꼴로 나타내면 DX는 DA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LA분의 DA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DX는 지름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AX는 이 지름을 가지고 4분의 파이 지름 제곱이죠. 그러면 4분의 파이 지름 제곱이고 이 DX에 해당하는 이 값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4분의 4L 제곱 분의 파이 DA 제곱 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원점에서 X만큼 떨어졌을 때 거기에 이 미소 요소의 단면적을 구한 겁니다. 단면적. 여기가 AX죠. 여기 AX인데 그 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미소 요소에 대한 면적을 구했으니까 이제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변화된 길이는 2 곱하기 AX분의 보시면 그러니까 변화하는 건 x의 길이에 따라 변화하는 건 함수 형태로 쓰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건 컨스탄트 상수 형태로 쓰는 거죠. 2는 탄성계수지만 한순계수인데 모든 대류에 동일하기 때문에 2는 그대로고요. 근데 a는 감면적은 x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ax 그리고
추궁력은 뭐죠? x에 따라 변하니까 nx, 그리고 미소 길이는 dx로 정해졌죠. 이 미소 요소의 길이는. 그것들을 전체 적분하면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구하고자 하는 곳까지.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 위치가 뭐예요? LA죠? 여기가 LA, 그리고 여기가 LB, 그쵸? 그래서 LA에서 LB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근데 내가 이미 AX는 구했고, AX는 구했기 때문에 이 AX가 여기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 거죠. 요 거꾸로 역수로 나타난 거고, 2는 그대로 왔고, dx 그대로 왔고, nx는 어떻게 되냐? nx가 그냥 단순히 p로 나타났죠. p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 충력은 x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지만 원래 맨 앞의 경우 우리가 이 설명했을 때 내부 충력 중에 px라는 애가 존재했어요. x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적분을 할 때 nx라는 식을 썼지만 우리 예제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축방향으로 길이가 변할 때마다 사용되는 px라는 애가 없어요. 없고 그냥 p라는 힘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p라는 힘만 끝단에 주어지기 때문에 p라는 힘만 끝단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축에서 모든 어느 위치든 항상 p만 주어지는 거예요. p라는 힘만. 넘어갔네. 다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p만 있기 때문에 p가 그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nx 대신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적분을 하는데 x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x와 상관없는 애들은 다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x에 상관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 dx 외에는 다 앞으로 상수 형태로 나오면 됩니다. 상수 형태로 나오면 되고, 그렇게 나오면 x제곱분의 1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x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LA에서 LB까지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분의 1 빼기 LB분의 1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LB분의 LB-LA가 되니까요. 거기서 LB 빼기 LA는 L이라고 쓸 수 있겠죠? LB에서 LA를 빼면 L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원래 식에다 얘를 바꿔 끼면 다음 요 LA가 하나 소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다음처럼 LB분의 LA가 남고 앞에 이런 식이 남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단순화를 시켜서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 구했던 삼각형 닮은 조건의 이 식을 활용을 합니다. 이 식을
L B분의 LA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쭉 갖고 와서 여기다 딱 대입을 하면 L B분의 LA가 결국 D B분의 DA라서 이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죠. DA가 하나 소거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어진 경우에 변화된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한 겁니다. 그쵸? 근데 고체학과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이론을 이해를 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해석하는 겁니다. 결과의 이 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라는 것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만약에 DA랑 DB가 D로 같다면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DB랑 DA가 같다면 균일 단면봉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길이가 D로 주어진다면 DA랑 DB 대신 D를 넣으니까 D의 제곱이 되고 결국에 얘는 어떻게 되죠? 4분의 파이 D제곱이라는 게 면적인데 그거에 역수가 돼 있으니까 아래쪽에 2를 A라고 쓴 거나 동일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배웠던 델타식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 끝단의 지름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이 식으로 풀지만 결국에 그 양쪽의 끝단의 지름이 길이가 같다면 균일 단면봉의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DA가 DB랑 같지 않고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델타는 어떻게 돼요? 커져야 작아져. DA가 작아질수록 델타는 커지죠. 작은 수로 나누니까. 그래서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많이 늘어나는구나, 한쪽 면이.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중앙 부분에서 단면적을 갖는 균일 단면봉의 신장량과는 다르죠. 균일 단면봉과의 신장량은 다르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균일 단면봉으로 생각을 하면 DA와 DB가 D로 같아지면 균일 단면봉의 식이 되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식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DA가 만약 DB가 고정이고 DA가 줄어들고 늘어난다면 DA가 줄어들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많이 변화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길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오늘 배운 것과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